예, 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장을 맡고 있는 이양복입니다. 우선 성신학원 창학 85주년에 맞추어 성신여자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안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신학우 여러분과 양보경 총장님 및 고시 교수님들, 또 교수님들, 그리고 고려대 전임 이기수 총장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성신학생 및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기문 총장님께서는 지난 10년간 세계의 대통령 역할을 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권 활동에 협력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소통과 교류 등 유엔의 여러 활동의 소중한 경험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세계 평화에 관한 깊은 지혜와 진한 감동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무대에 진출해 나갈 성신학우들과 모든 분들에게 멋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앞서서 반기문 총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외교수석을 역임하시고 외교통상부 장관, 그 다음에 130개 국가가 회원이 된 유엔 제8대 총장으로서 2007년, 2016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국가기후환경위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으로서 NGO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또 최근 4.19 평화상 제1회 수상자로도 선정되셨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마스크를 좀 벗고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들리게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님과 여러 그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특히 그 이기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이렇게 방청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성신여대 제가 알고 있기로 벌써 금년이 85주년이 되는 참 여성 교육을 시키는 데서 참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대학으로 알고 있고, 이 성신의 이름으로서 성신의 성신, 지신, 또 자동 이러한 참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신이라는 것은 정성되고 믿음직하게, 지신은 새로운 지식을 넓고 깊게 한다. 또 자동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 지위 향상에 벌써 193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신여대는 현재 이제 한영 인구의 그 감소와 4차 산업혁명 같은 교육 환경 변화, 또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 직면해서 꿈이나 행복, 감동을 이루는 성신이라는 기체 아래 성신 비전 2025를 실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 총장님께서는 이 대학 본문 출신으로서 최초로 또 대학 총장이 되신 분이고, 여러 가지 그 창의적 융복합 인재 및 품격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21세기 전의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를 끌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창업 100년을 향해 발전해가는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계신 것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글로벌 시대의 리더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또 총장님 이외에 이양복 교양교육대학장님도 계시고 또 저와 같이 외교부에서 같이 있었던 김현병 전 대사께서 여기 석좌 교수로 계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반갑게 만나면서 참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벌 시대라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제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지구 전체에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고요. 또한 그 교통의 발전, 교통의 발전보다 통신의 발전이 훨씬 더 빠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0.001초 내에 세계 끝까지 가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ICT라든지 그 첨단 통신, 교통기술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지구 전체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나라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가 왔죠. 글로벌 시리즈, 세계 시민 이러한 그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도 그 모든 사람에게 글로벌 시리즌이 되라, 세계적인 시민이 되라 이런 것이 저희 그 모토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시대에는 좋은 일도 동시에 일어나지만 또 나쁜 일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어느 때에 지금과 같이 이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록다운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인류 역사상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번이 아마 유례 없는 처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8년에 그 스페니쉬 플루라는 것이 있었죠. 그때 유럽의 인구의 한 3분의 1을 전부 다 희생을 했다고 그러고 1968년에 홍콩 플루가 있었는데 이 보면 교통과 통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그 전염병, 감염병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1918년에 스페니쉬 플루, 1968년에 홍콩 플루, 50년 걸렸죠. 1968년부터 2003년에 그 사스가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벌써 한 그 40년, 30년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2년, 3년 보내면서 계속 일어납니다. 2009년에 H1N1이라는 것이 아프리카를 휩쓸었고 2014년은 에볼라라는 것이 아프리카를 휩쓸었고 또 2015년은 메르스가 한국을 휩쓸었죠. 2016년엔 지카라는 게 또 중남미를 휩쓸었습니다. 그때는 리오 올림픽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마치 동경 올림픽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6년 지나서 조금 있다 지금 2020년에 이런 이 코로나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빈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다. 이것이 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교통, 통신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다. 왜 그러면 이러한 그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이 주는 징벌이다. 자연이 우리한테 인간사회에 복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많은 그 신경을 써서 하지만은 기후 환경을 자기 몸 다루듯이 참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 후년 언제든지 주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러한 그 상황 하에서 유엔이 2000년이 이제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새천년이라고 했죠. 우리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새로 딱 되면서 많은 그 기대를 가지고 2000년을 맞이했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됐을 때 전 인류, 이 지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해서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그 새천년 개발 계획, 영어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 MDG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임자 코피아난 사무총장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발표는 MDG라는 것은 약간의 그 제한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주로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킨다. 이런 그 제한적인 역할을 가지고 8개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8개의 목표라는 것이 결국 그 가난을 극복시킨다든지 질병 예방, 또 이 여성 진 향상,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그 관련이 있는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8개를 갖다 냈는데, 그렇게 해서 한 15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2015년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었을 때에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그것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것이 이제 보통 약자로 SDG. 제가 지금 저 배지를 좀 찾아왔는데, 이것이 이제 유엔이 정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상징하는, 색깔로 상징하는 이런 저 배지입니다. 이것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다 포함해서 인류, 그 다음에 이 지구 다 같이 지속가능 발전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참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가장 아주 그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겟은 2030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속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발전,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세대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을 이러한 그 상황하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 후손, 만만 년의 후손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원을 남겨두고 지금 쓴다. 예를 들어서 10,000원 있는데 10,000원 나 혼자 그냥 오늘 다 써버리면 내일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제한된 지구의 자원, 리소스를 우리도 충분히 쓰지만 다음에 만만 년 오는 우리 세대들이 쓸 수 있는 걸 갖다 남겨놓고 쓰자. 이것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가난 극복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질병 예방입니다. 두 번째가 식량, 세 번째가 질병 예방이고, 네 번째가 교육입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교육을 아주 고등교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건강하고 영양분이 충분한, 식량을 통해서 영양분이 충분하고 질병에서 해방이 되면 모름지기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는 교육을 받는다. 다섯 번째는 양성이 평등해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와 관련해 봅니다. 남녀 간에 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등해야 된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것이 비단 남녀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녀 간에 어떤 또 성적인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데 있어서 평등해야 된다.
이것이 5번째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물이 중요하니까 물, 뭐 에너지, 뭐 직업 등등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13번째 가면은 그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거기에 안 되면은 나머지 16개 목표는 있으나 마나다. 기후변화의 이것이 다 모든 걸 갖다 죽을 수가 있다. 이런 2번입니다. 넘버는. 그래서 이걸 갖다 왜 13번에 갖다 놨느냐. 이건 순전 제 생각인데 모든 걸 내가 논리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논리에 따라서 뭐 건강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양성평등이 중요하고 그다음 물, 에너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하다가 딱 한 13번째 갖다 기후 환경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기후변화 환경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나머지 16개는 환경이 파괴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 13번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로 다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다 잘해도 안 하면 재미없다. 아무런 그 소용이 없다. 이런 아마 이건 순전 제 해석입니다.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죽을 사자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거를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간의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겁을 주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SDG가 2015년 9월 25일에 이제 채택이 됐고 그해 12월 12일에는 파리에서 그 유명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두 개가 다행히 제가 있었을 때에 다 채택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노력도 많이 했지만은 상당히 운도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그때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했죠. 많은 노력을 하고 세계 지도자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2015년은 인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해였다. 사실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남북한이 대치가 돼 있죠.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이 대치돼 있고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도 모르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등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도 잘해야 되지만은 전반적으로 기후환경을 잘할 때에 이 여성의 지위도 계속 같이 보장이 되고 그러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을 제가 설명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 이렇게 세계의 양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국가 원수들하고 늘 부단하게 이런 데를 갖다가 경집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지금 제가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 그만두고 나서 지금의 미중 관계는 제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나빠졌죠. 위험할 정도로까지 나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중 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인 갈등이 표명되질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분이 상당히 유엔의 일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미중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SDG도 이루어지고 특히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대단히 다행스러웠다. 여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2017년 1월 20일 날 이 기후변화 협정이 그렇게 말처럼 우리가 그 쉬운 협정이 아닙니다. 한 30여 년을 끌어온 겁니다. 30여 년을. 1987년부터 시작해서 쭉 끌어와서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알기는 1992년에 채택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교토 의정서. 이것이 1997년에 발효가 됐지만은 발효되는 순간에는 미국도 빠지고 일본에서 했는데 일본도 빠지고 카나다 빠지고 중요한 나라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들어갔다 해서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빈 껍데기의 그 협정이 됐죠. 그러면 92년부터 시작한 건설도 치더라도 2015년까지 약 22년 정도를 전 세계가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도 제가 사무총장이 된 2007년부터 바짝 조여서 교섭을 9년간 했습니다. 9년간 어마어마하게 힘든 교섭을 해서 2015년에 채택이 됐는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두 번째로 이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나라가 또 미국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리더라는 나라가 빠지면 그 순간에 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기후 환경에 대해서 별로 국제적인 힘이 안 일어났죠. 마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취임하는 당일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다시 조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아주 큰 다행이다. 저는 사실은 큰 한숨을 아주 참 안도의 숨을 내셨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2050년까지 어떤 수가 있어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아주 큰 그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미래의 그 지도자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앉아 계시고 또 특히 그 중에도 여성의 그 지위를 향상시켜서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이 송신여자대학교의 큰 그 모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는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여성에 대해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차별을 받는 그런 그 세상이었다. 지금도 사실은 완전히 회복이 안 돼 있죠. 헌법적인 가치로 볼 때에는 남녀 동등하고 그 다음에 유엔 인권선언에 봐도 남녀 동등하고 유엔 헌장 다 규정상으로 남녀가 차별이 되어 있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상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의 이 제약이 많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많지 않고 대개 주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왔죠. 이런 거를 제가 고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투쟁을 많이 했다. 제가 유엔에 처음 가보니까 우선 이제 직원 숫자를 보면 합니다. 직원 숫자. 이 간부 중에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로 보면 국장급부터 국장, 차관, 하여튼 장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차관급에 오른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유엔 직원들은 대개 통상 6만 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6만 명. 물론 6만 명이 다 높은 사람들은 아니죠. 고위층으로 제가 볼 때 우리 정부 기준으로 봐서 차관보, 차관, 장관 급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상당히 적었어요.
예를 들어 유엔이 1945년에 발족이 돼서 1992년까지 47년 동안에 그러한 지위에 오른 여성은 딱 3명뿐이다. 1992년 현재. 나머지는 다 남성 위주죠. 그러나 숫자로 보면 여자가 또 많습니다. 유엔에는.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그 직원 수로 보면 여성이 더 많은데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유엔이 이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누가 뜯어고치겠느냐. 제 전임자인 코피 아난 사무총장 때부터 좀 그 인식이 들어서 좀 많이 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들어갔던 2007년 1월달 현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출할 때 어떤 그 선출보다도 직원을 채용할 때 여성들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어떤 지위가 낮다. 근데 거기에 그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전부 다 남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주로 남자들한테 가점을 많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남자들 이름만 셋이서 올라오는 건데 이제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데 제가 맨날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3명의 마지막 그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명을 뽑는 건데 전부 다 남자들만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서 제가 여성들은 신청한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여성들이 신청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 자격이 기다리고 뭐 능력이 좀 안 돼서 안 됐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로 잘 떨어진 여자 후보가 있으면 한번 나 좀 보자. 그래서 제가 직접 좀 만났죠. 만나고 나서 저 그 사람 이름을 그냥 쓰고서 채용을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맨 처음 이상하게 생각하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다시 오면 또 남자들. 그래서 제일 잘 떨어진 여자 후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또 채용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중에는 그만 사무총장이 왜 자꾸 이렇게 인사 절차에 개입을 하느냐 그래서 이거 개입이 아니라 내 특권이다. 사무총장의 특권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장관, 차관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은 대통령이 장차관 아무나 임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면. 제가 그걸 한 겁니다. 유엔은 또 국회의 동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 동의는 유엔 사무총장만 받으면 되는 거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해서 이때 그 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성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로 말하면 여성가족부. 유엔에 그게 제가 있을 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문제를 다루는 게 조금 기획 이렇게 해서 벨기에가 어디 산발적으로 전 세계 어디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한 그 힘을 가진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010년 7월 달에 그런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습니다. 유엔으로 보면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 유엔에 그런 어떤 부를 하나 만든다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국이 전부 다 193개국이 전부 다 다른 의견들을 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서 여성가족부라는 걸 새로 유엔 위민이라는 부를 하나 만들었죠.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면 누구를 장으로 앉히느냐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칠레의 대통령 했던 미첼 바체레트라는 그 분하고 제가 조용히 만나서 당시 좀 대통령 하다 지금 할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당시 여성 대통령으로서 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여성분을 이끌어라. 그래서 그분이 처음 제1대 초대 책임자가 됐죠. 그러다 한 3년쯤 지나다가 이분이 또 칠레에 가서 다시 대통령에 또 다시 재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와서 인권 보도 판무관을 하고 있죠. 유엔에서. 그 이후에는 제가 남아프리카의 부통령을 하던 폼질레라는 그 여성을
지금 현재 임명했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의 우리로 말하면 장관으로서. 그 이후로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하여튼 3명 중에 3명 후보 중에는 하여튼 머스트로 여성 하나를 꼭 집어넣어라. 여성을 셋을 채워도 더 좋고 아니면 남자 둘 여자 하나 아니면 남자 하나 여자 둘 좋으니까 여성은 꼭 있어야 된다. 마지막 파이널 그 최종 후보에는. 그래서 제가 거의 매번 여성 후보를 직접 만나서 한 것이 지금 저 유엔의 약 40% 이상을 여성 고위 간부로 채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소위 금남의 벽이라는 걸 깨기 시작을 하는데 여성 사령관 이러면 난리가 나죠. 아니 지금 여성이 무슨 저 사는 군대가 3,000명, 4,000명, 막 10,000명, 어떤 데 큰 데는 10,000명도 있지 않습니까? 연평화요 지금. 안 된다. 뭐 아주 아우성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사람도 노르웨이에서 별 2를 달았는데 노르웨이 정부가 뭐 그 가짜 정부도 아닐 테고 왜 그러면 저 여성한테 별을 2개를 달아줬겠느냐. 노르웨이가 또 어떤 나라냐. 크리스텐 문드라는 그 소장, 육군 소장을 제가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다 임명했는데 하도 반발하시면서 그러면 6개월간만 시보로 해보자. 그래서 당신들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바꾸겠다. 근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거기서 이제 다른 데 가서 더 큰 데로 갔고 경찰도 우리로 말하면 경찰총장 같은 사람이죠. 경찰총장 첫 남자죠. 그래서 여자를 경찰로 한번 해보자. 거기도 뭐 반대로 무지하게 그러는데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바꾸겠다. 그 사람 아주 스웨덴 여성인데 아주 잘하고 지금은 저 스웨덴에서 또 이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벽을 깨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그 유교국가에서 나와서 그 남존여비 이런 그 상황에 쩔어서 교육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여성 문제에 신경을 쓰느냐. 여성의 그 건강 문제가 있으면 maternal health. 저 우리 어머니한테 늘 들었는데 여자가 어린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는 자꾸 고무신을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옛날이죠, 옛날. 내가 살아서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린애 낳다가 죽는지. 그때 뭐 병원도 없고 집에 저 해봤자 산파도 없고 동네에 경험 있는 할머니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유엔에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감동하죠.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여성의 건강을 잘하지 않으면 남성도 없는 거 아니냐. 후손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maternal health 이것이 유엔에 상당히 중요한 그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로부터 이 maternal health를 위해서 그 경제 원조를 하고 의학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뭐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그 뉴욕에 그 에이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그 여성 그 NGO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당신 이름을 따서 무슨 상을 하나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무슨 상이냐 그랬더니 반기문 여성 지위 향상상 뭐 이런 걸 만든 반기문 Award for Women's Empowerment. 그래서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 이름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여성 지도자 아시죠? 아주 뭐 대단한 분이죠. 평양도 가서 평양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막 반대한다는데 판문점을 뚫고 남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뭐 참 대단한 그 패션을 가진 여성이죠. 글로리아 스타이넘한테 첩채 좋고 두 번째는 그 첼시 클린턴이라는 그 첼시 클린턴 대통령의 딸이죠. 어리죠. 사실은
30대 초반인데 왜 그 사람한테 주느냐? 당신의 그 모임을 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의 딸인 첼시 클린턴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서 여성 활동하는데 좀 해라. 이렇게 했고, 작년에는 그 죄인 부달이라고 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죄인 부달이라는 그 분을 그때는 그냥 화상으로 다 했습니다만은 수혈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은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인류에 있어서 여성의 어떤 그 capacity, 여성의 그 역할 이런 걸 갖다가 활용하지 않으면은 100%가 안 되는 겁니다. 남성들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들의 그 캐패시티를 다 능력을 합쳤을 때에 그때에서 100%의 그 힘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포브스라고 그 유명한 그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포브스 잡지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재미난 기사가 나는데 잘 되는 회사일수록 그 이사회를 보면은 이사 중에 여성이 많이 앉아있는 회사가 잘 된다. 그걸 전부 다 자기들 통계로 다 포브스 잡지가 얼마나 그 유명한 잡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서 각국 회원국들의 그러한 그 행태 여러 가지 그 갖다가 고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 보면요 여성 장관들이 북구라파, 유럽 이런 데 가면 있는데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합니다. 당신 그 대통령께 이제 당신 나라에는 여성 강요가 몇 명이냐,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이걸 꼭 묻습니다. 물어서 이거 좀 시정해야 되겠다. 시정하라. 계속 압력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유엔 총회에서도 뭐 각국 대표들이 많이 앉았는데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중에 10나라에는 여성 장관도 하나도 없고 여성 국회의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가 이 중에 10나라 있다.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내가 명단을 가지고 내가 내 임기 중에 이거 다 이 명단을 없애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성을 갖다가 좀 많이 채용해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끝나고 났을 때 세계에서 딱 하나, 제가 10개를 다 없애지 못했고 바누아투라고 지금 남태평양에 조그마한 뭐 몇만 분이 안 되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여자가 국회의원도 없고 장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일본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인구 뭐 3만 얼마뿐이 안 되는데 지금 여자들이 뭐 하라고 해도 안 한다. 다른 데 바꾸고 그 다음에 인력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리고 대통령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특히 중동 지역에 가서 제가 많이 이걸 깨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압둘라 사우디 국왕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 하나도 없느냐. 그래갖고 막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냥 32명 여성을 슈라라고 우리로 말하면 이 선출된 국회가 아니라 임명된 국회죠. 32명을 갖다가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 쿠웨이트도 가서도 제가 막 싸우고 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UAE나 이런 데는 꽤 잘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관들도 꽤 있고 여성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을 계속 다 고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멀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도 아직도 멀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성부 장관 하나를 여성을 시켜놓고 이 사람 지금 무슨 일에서 갈리면 또 남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2012년인가요? 연도 국회의사당에 가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전
그 총회에서 발언을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세계적인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많은 그 여성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57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 20%가 안 됩니다. 20%가 안 되고 그런데 거의 20% 19.5 몇 %가 이렇게 되는 사람을 소수적으로 올리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약 20%로 치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게 비례대표제로 해서 들어간 국회의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57명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실제상 진짜 선거구에 가서 막 그 남자 후보하고 싸워서 이긴 그 국회의원들은 한 반 정도 이렇게 되죠. 한 24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학생들이 커서 갈 때에는 좀 더 많은 그 여성들이 활동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자들의 멘탈리티를 바꿔야 된다. 남자들의 멘탈리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된다. 대부분 지금 현재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이 중에 여성이 대통령이나 총리를 하는 나라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부 다 남자들이 세상을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죠. 장관 예를 들면 뉴질랜드라든지 노르웨이 뭐 이런 데 있고 하여튼 몇 군데 여성들이 대통령과 총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당한 그 마이너리티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앙겔라 메르켈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그 여성 지도자로서 성공한 이런 지도자겠지만은 그분들 힘 갖고는 안 된다.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계를 좀 더 남녀 간에 같이 활동을 하고 여성이 그 인격에 맞는 대우를 받는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하려면 상당히 더 가야 된다. 늘 제가 그렇습니다. 이건 남자들의 멘탈리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그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결국은 또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대개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나는 딸이고 아들이 있으니까 뭐 우리 오빠가 하거나 내 동생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어머니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많이 있다. 이런 거부터 고쳐야 된다. 좀 더 여성들이 진취적이고 그야말로 영어로 independent mind 독립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을 더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정치, 특히 이제 정치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걸 갖는 것이 상당히 그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많은 그 학생들한테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면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위가 몇 달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저 말씀을 끝내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